조국혁신당의 호남 지지율이 성추문 논란 이후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 이어 다음 주 대유위니아 가전 3사 중 유일하게 남은 위니아의 세 번째 회생 신청을 심의합니다. 광주 송정역 광장이 1980년 5월 시민들이 집결했던 장소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 제30호 5.18 사적지로 지정됐습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갯벌의 고장 무안군에 만들어진 지 20년을 맞은 황토 갯벌랜드가 갯벌 체험의 성지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조국혁신당의 호남 지지율이 성추문 논란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지지율이 회복되는 모습이 없어 호남 지방선거에서 파란을 예고하던 조국혁신당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의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굳건하거나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불거진 당내 성추문 사건 이후 지지율 하락세가 매섭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8월 2주차 호남에서 17.6%에 달했던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한 달 뒤 4.9%까지 떨어졌습니다. 1%대 지지율의 진보당은 5.7%까지 올라 반사 이익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9월 2주차 광주 전남북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7%로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사면 뒤 조국 전 대표가 호남을 찾아 내년 지방선거 경쟁을 강조해왔지만 지금의 지지율이라면 지난 재보궐선거 때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기는 어렵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특히 인물난을 겪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 인식되지 못한다면 정치 신인이나 기존 민주당 측 인사 영입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나서며 당내 성추문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지방선거 전까지 여론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택 대안으로서 고려하고 있는 후보자나 유권자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신생정당으로 호남에서 가장 많은 정당 득표율을 기록하고 원내 3당으로 진입한 조국혁신당.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당의 가장 큰 목표가 정권 교체로 희석되고 당내 내용도 커져가면서 민주당과의 합당을 통한 돌파구 마련 전망도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대유위니아 가전 3사 중 유일하게 남은 위니아의 운명이 곧 결정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 이어 다음 주 위니아의 세 번째 회생 신청을 심의합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치냉장고 딤채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위니아 광주공장. 넉 달 넘게 가동을 멈춘 위니아가 회생할 수 있을지 빠르면 추석 전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는 22일 위니아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첫 신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4월과 7월 서울과 수원회생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된 이후 세 번째 회생 신청입니다. 잇따른 기각에도 이번만큼은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장과 토지 등 유무형 자산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매각가를 선정해 당초 1,000억 원을 웃돌던 가격은 400억 원대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앞선 회생법원들에서 인수의향자의 구두 약속만 있을 뿐 실제 계약서는 없다는 기각 사유도 보완됐습니다. 위니아는 유력 인수의향자인 한미기술산업과 맺은 조건부 계약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니아 관계자는 추석 전 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딤채 생산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장을 앞두고 9월부터 11월까지 연간 매출의 50%가 발생하는 만큼 시장에 빠르게 재진입한다는 겁니다. 다만 260여 근로자들이 모두 회사를 떠나고 100여 명만 재고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용 승계는 풀어가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어떻든 파산보다는 뭐 뒤를 보더라도 이 광주에서 어떻든 회생 연장이 돼야 되잖아요. 최근에 회사한테 얘기한 거는
자산매각을 하면 그에 걸맞는 조합원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교섭해서 논의하자. 광주 대표 가전업체인 위니아가 회생 절차를 밟은 지 2년 만에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전라남도가 무안군의 대화회장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문인기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례적인 집행부의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약속한 정부 주도 육자 TF가 곧 출범한다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가덕도, 대구 경북 신공항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무안국제공항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집행부의 도의회 5분 발언은 어제 도정 질의 과정에서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문제를 놓고 김영록 도지사와 무안 출신 정길수 도의원 간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을 위한 육자 TF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실무 협의만 열렸을 뿐 석 달이 되도록 첫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이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제도적 장치와 실행 전략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재태 의원은 전남도가 불과 한 달 전까지 전라남 특별자치도 추진을 고수해오다 특별광역연합으로 전환한 것은 정책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도정 신뢰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별광역연합의 제1호 공동사무로 선정된 광주 나주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전략적 대응과 운영비 국비 지원 법제화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광역연합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려면 광주 전남연구원 재통합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송정역 광장이 제30호 5.18 사적지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에 지정된 건데 1980년 5월 시민들이 집결했던 장소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양유찬 기자입니다. 광주 송정역 광장이 5.18 사적지로 지정됐습니다.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를 열고 참여위원 23명 만장일치로 송정역 광장을 사적지로 지정했습니다. 제30호 5.18 사적지입니다. 지난 2017년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이후 8년 만에 지정됐습니다. 광주 송정역은 송정리역이라 불리던 1980년 5월 22일 시민들이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 맞서 집결한 역사적 장소입니다. 시민군 차량이 광주와 인근 지역으로 가며 거쳐간 주요 거점으로 5.18 사적지로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5.18을 부르짖는 이 역사적인 광장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꼭 되새기고 희생자분들께 더욱더 그분들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광산군은 사적지 지정을 위해 지난 4년 동안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하고 지정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쳤습니다. 광산구에서는 첫 사례이고 현재 광주에는 동구 15곳, 서구 6곳, 북구 5곳, 남구 3곳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표지석 설치와 기념행사, 홍보 프로그램 개발이 추진됩니다. 광산구는 여성 민주유공자들이 구금됐던 옛 광산경찰서 부지도 사적지로 추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관문인 광주 송정역이 5.18 사적지로 지정되면서 관광객과 방문객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양유창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선언한 대자보 중심 도시 전환 정책의 시행 1년을 점검하고 실질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글로컬 정책연구원이 마련한 정책 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선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도심 남북축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광천 사거리에서 우남 사거리 구간의 입체화와 같은 현실적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교통체증 현실을 감안한 단계적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친환경 교통은 시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면서 추진해야 효과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과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천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진도군 항구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 3명을 숨지게 한 뒤 홀로 탈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갯벌의 고장 무안군에 조성 20년을 맞은 황토 갯벌랜드가 갯벌 체험의 성지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 프로그램을 상시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드넓은 갯벌을 걷고 만져볼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긴 목재 탐방 다리는 꼭 걸어봐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남사르 습지로 지정된 무안항토 갯벌입니다. 멀어 보이는 바다 사이에 펼쳐진 광활한 갯벌이 시름을 덜어줍니다. 갯벌 속 구멍을 드나들라 분주한 농개, 뻘이를 문대며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짱뚱어, 탐방 다리를 걷다 보면 갯벌의 무한한 생명력이 절로 느껴집니다. 맨발 걷기 체험족들은 갯벌 걷기 체험장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힘들지만 기분 좋은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최근에 개통된 1.5km 길이의 탐방 다리입니다. 순수하게 목재로만 이루어진 다리로는 국내에서 가장 깁니다. 무안 항토 갯벌랜드 갯벌 경관과 힐링 콘텐츠를 결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갯벌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고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갯벌 체험은 실내에서도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서너 살짜리 고사리 손들이 서툰 솜씨로 어렵사리 바다 유리 키링을 만들어보고 저생 생물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체험관에는 다양한 체험 기구들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저희 엄마도 안 그래도 탐방다리 다시 걸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주말에 한번 다시 오려고요. 갯벌 저기 체험관 엄청 잘 해놔가지고 다시 와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상시 운영되는 해상완전 체험관도 학생들에게 실습을 통해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체험학습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갯벌을 체험하고 마음도 치유할 수 있는 무안항토 갯벌랜드. 바다의 생명을 불어넣는 갯벌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보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쯔쯔가무시증을 유발하는 털진드기 유충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 지역 진드기 발생을 조사한 결과 9월부터 쯔쯔가무시증을 유발하는 털진드기 유충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옮기는 참진드기 유충 밀도도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진드기 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산길 이용 시 긴팔과 긴 바지, 장갑 등을 착용하고 풀밭 위에 눕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선대학교에 6.25 참전 호국 영웅들의 이름을 새긴 명비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조선대 캠퍼스 백일홍 동산에서 열린 제막식에는 국가보훈부 장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 영웅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지방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건립된 이번 명비에는 조선대 출신 유공자 54명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특히 무장간첩과의 교전 중 전사한 법학부 출신 고 소병민 중령의 유족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2025 명량대첩축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해남과 진도 울돌목 해협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명량대첩축제는 해남 우수영 관광지와 진도 녹진 관광지 일대에서 축제 기간 매일 1회씩 해군과 해경이 함께하는 해상군함 퍼레이드와 울돌목 불꽃쇼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명량대첩은 이순신 장군이 1597년 9월 16일 정유재란 당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외적을 물리친 승리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코보컵 배구 대회의 여자부 경기 비지정 좌석이 여수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배구연맹의 안일한 행정으로 일부 구단이 중도 하차하거나 경기가 치러지지 않는 등 파행을 빚으면서 마련된 후속 조치입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여자부 모든 경기의 비지정 좌석이 여수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된다며
신분증 등으로 거주지를 증명한 뒤 지료 티켓으로 교환하면 입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전세 사기 피해가 동북권에 집중돼 동북권을 중심으로 피해 상담이 확대됩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전세 사기 피해는 총 1,123건에 피해액이 1,037억 원으로 이 가운데 순천, 광양 등 동북권 피해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매주 월요일 동부지역 본부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전세 사기 피해 상담을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전까지 추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